안녕하세요. 중대부중 정종식입니다. 중학교 수학과 자료는 저와 강소영 선생님, 안영석 선생님, 백혜미 선생님이 같이 작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은 학습 미개로 인해서 진행된 수업 내용이 학생 개개인에게 어떻게 인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의 장단점, 등교 수업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 1인당 온라인에 접속할 기기 한 대를 갖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수학과에서 개발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알조메스를 활용한 이차함수 그래프 탐구와 공학축독을 활용한 대표값과 삼포도 탐구가 그것인데요. 먼저 알조메스를 활용한 이차함수 그래프 탐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조메스를 활용한 이차함수 그래프의 탐구인데요. 이 자료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서 원격 수업의 효과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고 과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형태를 파악한 후 개별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 1인당 접속할 기기 한 대를 갖고 있으므로 등교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공학적 도구를 다루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죠. 이를 고려하여 2차 함수 단원의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 알조메스를 통해 그래프를 직접 조작하며 관찰, 탐구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시되었던 과제를 바탕으로 단답형, 서술형 문항 중심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복습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구조하고자 하였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에는 각 차시별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탑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용이하나 그와 연계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 개개인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거나 개별 피드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은 해당 수업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피드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온라인 설문 도구인 MS 폼즈를 활용하여 과제 부여 및 개별 피드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함수에 관한 수업은 총 6차 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집에서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연계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1에서 4차 시에 관한 수업과 평가에 대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수업 및 평가의 차시 구성은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는 2차 함수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며 그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는 등교하여 원격에서 다루었던 수업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말 숙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를 설계할 때 저희가 고려했던 방향과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각 차시별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과제로 제시하고 개별 피드백함으로써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학생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다룬 과제를 바탕으로 단답형 서술형 문항 중심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복습하고 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구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및 평가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원격 수업은 학생 모두 개별 기기로 온라인에 접속하여 진행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은 주 단위로 구분되므로 수업 및 평가 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주당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시 평가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개별 피드백하여 학생의 자기 평가를 지원해야 하며 등교 수업 시에는 재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등교 수업에서의 평가는 성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저희는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격 수업 플랫폼은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개별 피드백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에 둬서 이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MS 폼즈, 그 다음에 아이들이 1인 1PC, 1인 온라인상에서 접속할 수 있는 1인 1기기를 아이들이 다 갖고 있다는 그런 전제를 고려하여 RGMS를 활용해 수업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원격 수업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백혜민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중학교 백혜미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직접 구성한 RGOMS 페이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실 때 선생님들께서 자료집을 펼쳐놓고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슬라이더 기능을 지금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인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페이지 이거 그대로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링크 주소가 나와 있죠. 이거를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따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RGOMS를 만드시고 이렇게 문서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저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영역을 넣고 제목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링크가 바뀌었죠? 이게 지금 이 문서 상태가 그대로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EBS 온라인 클래스에 링크로 직접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링크를 삽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아마 해보셨겠지만 링크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클릭이라는 말을 써주면 아이들이 좀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요.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화면이 뜨고 아이들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고 선생님들께서 구성하셨던 아까 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GOMS 문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S 폼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폼즈를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MS 폼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MS 폼즈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피스 365 계정을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계정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교사에게 다 제공하는 계정으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가입이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걸 참고해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MS 폼즈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 F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퀴즈 만들기와 설문이 있습니다. 사실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채점을 한 결과를 제공하고 그다음 자동 채점 기능을 이용을 하시려면 퀴즈 만들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퀴즈를 다 만들고 나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뿌려야 되잖아요. 그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링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링크가 삽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실 때 설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음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서 이 퀴즈를 풀게 되면 이렇게 교사에게 결과가 옵니다. 결과가 오고 여기에 응답자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이 로그인을 하면 학생의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별도의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퀴즈를 제출하게 되면 교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번 퀴즈 전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요 말풍선 모양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요것은 문항 개별 피드백입니다. 따라서 퀴즈의 성격에 맞게 전체적인 피드백을 하실 수 있고 혹은 문항 개별로 문항마다 이제 좀 크기가 크고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문항으로 피드백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 개개인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보통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오답을 내면 비슷한 답으로 오답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같은 오답을 한 학생에게 피드백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질문을 클릭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문을 누르시면 선생님들께서 구성한 문항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문항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답변을 한 학생이 188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아까와 같은 피드백을 하시려면 188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말풍선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하시면 이렇게 응답한 학생 188명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같은 답변이 피드백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개별 피드백을 하실 때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아까 제가 링크 보내기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번째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개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첫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음을 선택하시면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 개별적인 피드백은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답변을 통계를 확인을 하셔서 수업 내에서 전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아이들이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통계 자료로 나옵니다. 설문에서 알아서 답변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실 때 이런 내용을 피드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MS 오피스 회원가입하기를 잠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사실 로그인을 해서 퀴즈를 제출하면 개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이 로그인 주소창 있죠? 5365.sen.go.kr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교 코드가 있어요. 코드는 이제 관련된 내용의 안내문을 보시면 되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까와 같은 개별 피드백이 가능해지고 혹시 계정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도 이 사이트에서 여기 교직원 회원 가입을 클릭하셔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데요. 공학초독을 활용한 대표값과 산포도 탐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은 3학년 통계단원의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해당 내용의 학습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학적 도구와 공학초독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즉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격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라는 환경에 적절한 학습 주제를 각각 선정하여 수업한 후 자기평가, 관찰평가, 서술형 평가를 적용하고 개별 피드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학년 통계단원에서 수업 및 평가 모형의 조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취 기준 분석에 따른 학습 내용을 수업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인데요. 대표값과 상관관계는 학생 개인이 통계 프로그램 및 공공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므로 원격 수업에서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산포도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산포도의 값을 이용하기 전에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교사의 관찰 및 개별 피드백이 요구된다고 봤던 거죠. 또 공학적 도구로 간단한 계산기만 준비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는 등교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과제는 그 형태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도구의 사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단한 학습 확인 과제는 구글 설문지에 단답형 응답을 이용하였으며 그림으로 나타나는 통계 결과 및 해석에 대한 과제는 패들릿이나 구글 설문지의 장문형 응답을 이용하여 차시 수업에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제시되었던 과제를 바탕으로 서술형 문항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원격 수업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수업 및 평가의 차시 구성은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 2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1에서 3차시까지는 원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원격 그 차시에서 저희가 구성한 것은 먼저 산점도에 대한 부분,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바탕으로 해서 대표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차 시 때 등교했을 때 어떤 대표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차 시에는 대표값으로 자료의 특징을 그 다음에 산포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설계 방향 및 의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각 차시별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과제로 제시하고 개별 피드백함으로써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학생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2차 함수에서 제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등교 수업 중에 4차 시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단답형 서술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여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 연산에 대한 결손을 줄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익 토론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개념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피드백하여 학생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평가로 구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교 수업 중 5에서 6차 시에서는 한 개의 중단원을 학습하고 평가하므로 수업 중에 학습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수시 피드백한 후 서술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업 참여도 및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및 평가 시 고려한 사항은 2차 함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사용한 도구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설문지, 패들렛이 있고요. 등교 수업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마찬가지로 백혜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산점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음 받으신 후에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표로 들어가거든요.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기에 보이면 삽입 보이시죠? 그래서 삽입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차트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차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분산형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산점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다음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로 사이트를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검색을 하시고 여길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들어가면 이제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느낄 만한 걸 자기들이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통계 수업을 좀 이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MS 폼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글 설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폼즈처럼 구글 설문지도 개별 피드백이 가능한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로그인을 해야 개별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3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개별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응답한 내용 밑에 개별 피드백 추가가 있는데요. 이 개별 피드백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의견 추가가 나오고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요거의 장점인데 이렇게 링크나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많이 보셨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설명을 이제 추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설문인데요. 다만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피드백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것을 이용하시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이 설문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